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는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기계에게 내쫓기게 됐다, 이런 불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게 돼서 장수하게 된 그것이 또 요즘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것을 두고 좌파들은 사람이 오래 사는 그런 재난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단명해서 일찍 죽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냐? 그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명을 지르는 일들은 아직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그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지요. 어떻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일일까? 인간이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꿈을 이룬 것처럼 이것도 역시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의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찾아가는 그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분명히 이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근로자가 옳으냐, 노동자가 옳으냐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이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것이 이쪽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계산기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유물론적 관점을 고수하는 좌파들은 인간은 영혼이 없으며, 그리고 인간은 세포일 뿐이다, 살아있는 세포 혹은 벽에서 벽돌 한 개와 같은 존재.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교도 믿고 미신도 믿고 그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헌법이 이야기하는 인간, 그 인간이 노동과의 관계에서 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창의, 머릿속에서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창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1단계라고 하고 그 단계에서 나오는 분야, 부문을 학문 또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창의가 그대로 밖에 보이게 될 수는 없죠. 그리고 창의가 또 처음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창의를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이것이 2단계인 과학기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가 있고 창의를 구현하는 기술이 있을 때 이제 그 기술을 구현하는 그 기술의 하위에 있는 작업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 작업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숙련 노동자가 있고 비숙련 노동자가 있게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생산, 이 생산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기업 경영으로 뛰어넘어가 버리죠. 수요 공급이 어떻고 하면서 그런데 사람의 두뇌로부터 손끝에서 나오는 제작물이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과정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규모일 때는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5,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 각 파트의 어딘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100만이 넘는 우리 전체 국민, 그들이 각자 어디에선가는 이런 그 3단계에 걸친 일들을 독자적으로 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창조를 이루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 단계에 있는 각 단계에서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 단계에서의 능력자들이다. 그런데 이 능력이 숫자가 좀 다릅니다. 1단계인 학문예술 분야는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는 그보다는 많지만 3단계인 생산작업을 하는 단계보다는 아주 대단히 크게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인간이 창조 활동을 하고 그것을 우리 전체 국민이 각 파트별로 저마다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참가해서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능력이 누구에게만 어느 혈통에만 또는 현재 어떤 분야 지금 3단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분야에서 일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만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한계가 전혀 없다. 자유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그런데 이 헌법 조문을 보면 대뜸 여러분은 마치 변호사처럼 이것은 저작권 같은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 단순히 저작권 보장, 그것을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했겠는가? 여러분도 그것이 의문스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은 그러한 어떤 개인의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 바로 앞에서 인간의 창조 활동 그 단계에서 1단계,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들이
숫자로 봤을 때는 생산 작업을 하는 3단계보다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중요해서 헌법이 그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들이 하는 일이 오늘 먹을 빵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바로 우리 5,100만 전체 국민의 공존의 토대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면에서 헌법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체 국민의 그 공존의 토대, 이 국가의 생존 에너지, 그것을 바로 이들이 채워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평생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후진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돈벌이를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 개인의 성취,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의 바탕이 되고 국가의 생존 에너지가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1단계 인간의 창의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창의를 구현하는 기술이 나오고 그 기술을 가지고 더 넓은, 더 폭넓은 생산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에 해당되는 이러한 재능을 지닌 국민, 그들이 그 재능에 있어서 가짜라든지 삼류라든지 하는 것은 아예 논이 바뀝니다. 그것이 가짜거나 삼류면 그것을 통해서 생산했을 때 생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 학문예술, 과학기술 분야에서 단지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그 재능이 있다 하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대우를 받고 그러한 어떤 보장을 받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고 그리고 인류라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그 법학계에서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겁니다.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근로권을 가진다. 국가가 근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면 무엇인가 이상하죠. 그러면 근로할 수 없는 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한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라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근로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 법으로 정한 그러한 권리가 있다. 입법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최저임금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 하는 이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처럼 근로하지 않는 자는 감옥에 가야 하는가? 또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진다 하는 것은 이것이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1, 2, 3단계 인간의 창조활동이,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창조활동이 1, 2,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깔때기를 거꾸로 엎어놓은 모양, 그런 모양을 생각하면 됩니다. 깔때기의 그 끝부분, 액체가 흘러들어가는 그 통로 부분은 가늘고, 그 다음에 그 원반 모양으로 돼 있는 지금 같으면은 바닥에 이렇게 산을 엎어놓은 것 같은 산의 모양,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넓죠. 그래서 학문 예술 분야가 그 가는 제일 윗부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좁은 부분에 과학기술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깔때기의 그 볼록한 그런 아주 넓은 부분, 그것이 바로 생산 작업을 하게 되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국민으로 치면 절대 다수가 이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이 넓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근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근로도 여러 종류가 있죠. 흔히 이야기하는 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피용자가 있는 이 피용자로서의 근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헌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근로라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직업하고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직업 정도, 그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3단계 여기에 속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식의 생산 작업, 그것이 장사를 하는 것이든 서비스를 하는 것이든 어떻든 그런 무슨 일인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3D 업종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또 가능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일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엎어놓은 깔때기 모양의 제일 아랫부분, 제일 낮은 부분에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종류의 근로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3단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21세기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물러서게 됐다 하는,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물러서게 된 노동은 3단계 중에서도 제일 바닥에 있는, 바로 위험하고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일,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노동을 설명한, 그리고 인간의 창조활동의 단계를 설명한 것은 당연히 공존, 공익의 시각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그 현실은 그것보다는 각 그 경제 주체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자기에게 더 이익이 있는가,
이러한 다른 기준 하에서 이것이 작동하고 있지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은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진 바 혹은 재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끝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소유를 늘리는 데 있어서 아주 유효한 사람들이 탐내는 그러한 것으로 금이 있었고 후추가 있었고 석유가 있었고 또 대량 생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시대별로 인간이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아주 좋은 수단, 그런 것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고 또 기업 활동도 또 발달해 오고 그러면서 지적이 된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문제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도 그 이야기를 하죠.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다 해가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20세기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 그것을 통한 문제점을 목격하고 있죠. 바로 현대판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인간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가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내부 정보를 악용해서 그 방법으로 돈을 번다. 이것은 착취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돈으로 스펙을 산다든지 해서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곳을 기득권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이것 또한 착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뉴스에서 종종 나왔던 것인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를 어떤 자리에 두었다, 누구의 남편은 어떻다 하는 이러한 인맥을 통한 특혜, 이것도 자본주의의 착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짓들을 하는 모든 인간들, 그들은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인간 쓰레기라는 것이 대중 앞에 공표가 되었는데 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든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있는다든지 서울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것을 비호하고 나선 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 욕심이 팽배한 시대, 그런 자들이 공익을 앞세워야 할 공직자로서 나서서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취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소유를 늘리려는 끝없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일꾼을 안 쓰고 돈을 벌자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욕심을 채워주는데 일조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3D 업종 같은 데서는 좀 물러나서 보다 행복하게, 보다 쉽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21세기다 하는 것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맨 얼굴, 그것은 일꾼 안 쓰고 돈 벌기,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러한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21세기의 자본가는 분명히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할 겁니다. 그래야 더 소유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일어났죠. 국가가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 그러면 최저임금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아마도 계속 존속할 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존속하게 되면 그러면 인간은 그러니까 노동자인 인간은 돈을 좀 더 받게 되겠구나. 그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우선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해보기로 하죠. 좀 나쁜 일자리는 기계가 하고, 그리고 좀 노동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 단순 노무직, 그것도 기계가 하고, 그러니 인간이 일할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 정상적인 과정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바로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지요. 하던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노동조합이 할 일도 점점 줄어들 것이고 노동조합이 이 시대에는 사라지는 그런 분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20세기 말에 이미 예고되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보장하고 노동 조건 역시 국가가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할 일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또 잠시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과거에 활이나 칼을 쓰던 시대에서 총을 쓰던 시대로 넘어오면서 활이나 칼을 쓰던 그 전문가들이 총을 쓰는 군대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의 시대에서 공업의 시대로 넘어올 때 그때에도 또 이러한 저항이 있었죠. 그리고 보면 인간은 매 시대마다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막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수많은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일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기계가 이렇게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은 그 속도는 어때야 할 것인가? 완만하게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1단계는 위험한 일, 힘든 일,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부분부터 기계가 담당을 하고 2단계에서는 비숙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순 작업, 그리고 3단계에서는 숙련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작업, 이런 단계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마치 갑자기 미래의 시대로 옮겨 놓을 듯이 그렇게 경제정책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단번에 최저임금을 목표치까지 인상하라 하고 요구를 했고, 또 기업에 대해서 단번에 4차 산업혁명에 합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는 매우 빠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계에서는 기계에게 자리를 내주고도 또 그 다음 문제 자리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정책이 앞서서 이렇게 배열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앞당겨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은 실제로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국민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눈으로 볼 때, 관찰할 때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거시경제 정책이 어떻다 하는 것보다도 이 시대의 흐름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책을 마치 전제 군주처럼 자신의 팀을 가지고 아무데나 메스를 들이대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일을 할 때 느긋하게 확인해보고 몇 번이고 해도 되는지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늙은이가 그렇게 과감한지 그런 면에서 놀랍기까지 합니다. 문재인이 꿈꾸는 시대는 100년 전 하는데 실은 그거보다도 더 과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가깝게 잡더라도 19세기보다 더 나중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2019년 5월 1일 문재인,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은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철기 시대를 생각했습니까? 혹시 이 발표를 본 국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청동기 시대를 생각했을까? 혹은 석기 시대까지 떠오른 것은 아닐까? 노동이 인류의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돌을 좀 더 큰 돌에 문질러서 도구를 만들었던 문명, 그것이 떠오른다 하는 겁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노동으로 꿈을 이루고 노동으로 세계를 발전시키고 노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를 이루어내고 싶다.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들이 우리의 일터 곳곳에서 또는 사회 곳곳에서 주역으로 대접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무엇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고 싶은 것이죠. 현재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노동이 자랑스럽지 않은 나라다. 노동으로 꿈을 이룰 수 없다. 노동으로 세계를
발전시키거나 노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들은 세상의 주역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재인의 노동자는 이제 보면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시작이 숙련공, 그러면 아주 흔한 장점 하나 없는 단순 노동자는 말도 꺼내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나열한 이 노동자, 숙련공, 기능공, 마스터, 노동자들 중에서는 그나마 경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문재인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문재인 일당은 청와대에 있는 그들의 그 정치 세력들, 그들은 확실히 이런 노동자가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노동자들과 다른 인간이다. 물론 여러분은 진작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21세기, 그리고 그 다음 세기, 우리 인류의 미래는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국에는 인간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노동자가 어느 세월에 노동자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될 것인가? 노동으로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 노동은 그냥 노동일 뿐이지. 노동자를 비하한다든지 그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 중에 상당히 다수 국민을 뜻하지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노동자라는 그 이름에 금박을 칠하고 있으면서 노동이 뭔지, 노동자가 뭔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이런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노동자는 그렇게 위대하거나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혹시 노동자는 진짜 노동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사무직도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사무직도 노동자하고 예술가도 노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둡시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로서 힘겹다고 하는 우리 국민 중에 그런 국민들을 한 명 한 명 잡고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당신이 사무직이냐, 예술가냐, 정치인이냐, 그 어느 것도 아니죠. 그들을 노동자라고 부른들 그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노동자인 사람에게는 자기와 예술가인 노동자, 사무직인 노동자는 다르다. 이것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 중에 다수, 우리 대부분인 노동자인 국민들이 살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입에 발린 소리, 그것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그리고 망상에 빠져 있는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노동자 여러분이
대접받는 것을 보고 싶다. 대접은 누가 하고 대접받을 만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두 국민들이지 문재인과는 관계없습니다. 문재인이 보고 싶든 말든 우리 국민은 역시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어쩌면 사람이 그런 식인지. 물론 문재인이 그런 말은 나야 뭐 당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이지만 하는 그 뒤에 따라오는 소리, 그것이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을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문재인이 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밥을 굶게 된다. 문재인을 쳐다보면서 노동자가 앞으로는 이 나라에서 존경받고 성공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한 직업군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또 노동자가 되어서 그나마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능력을 개발해서 기계의 시대에 인간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